자, 지난주에 곽상도 의원이요, 대통령 딸 가족이 동남아, 태국으로 이주한 사실을 공개를 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이 그 법적인 공방까지, 소송까지 얘기를 했는지 당시 얘기를 직접 듣고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의 고발하겠다는 얘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소모군의 모친이 학적 변동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 서류입니다. 여기 보면 해외 이주, 왜 해외 이주를 택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 등 교육 문제로 해외 이주한 것이라면은 현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한계이 있다는 것이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 이주한 것이라면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일 것입니다.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로 9살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곽상도 의원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하는 주체가 당사자인 청와대나 대통령 측이 아니라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조승현 부대변인님. 네. 뭐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이고, 일단 대통령 딸 가족, 문다혜 씨 가족이 외국으로 간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거는 허위 사실이 아닌 것이고요. 네.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 학적 기록부를 청탁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부정한지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초등학생의 학적부를 네. 어떻게 보면 위계에 의해서 띄었다 이거죠. 서울시 교육청은 네. 그 통계 조사를 위해 하는 줄 알고 제출했다 이건데. 네. 근데 그 부정한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허위사실 유포를 위한 거고 정치적인 목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문다혜 양의 남편인 서 씨가 근무했던 토리게임즈에 200억 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했고 그중에 30억 원을 그 횡령 또는 그 횡령했다는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곽상도 의원이 직접.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횡령했다고 단정한 건 아니었고 단정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판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여기 뭐 200억을 지원을 받기는커녕 네. 대출금 1억이 있는데 그 1억조차도 이 서 씨가 입사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거고 이 회사는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사정이 좋진 않은 회사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것처럼 말은 표현을 했지만은 네. 가짜 뉴스를 그대로 퍼뜨린 거죠. 의혹이라고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고발을 하고 그거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검찰에서 해달라는 내용의 이제 고발을 저희가 하겠다는 거죠. 네. 곽 의원이 이주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청와대에서 곧바로 반박 겸 뭐랄까요, 해명을 했는데요.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자녀 교육 때문에 태국으로 간 것은 아니다. 둘 다 아니다. 뭐 때문에 가는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그 두 개 다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청와대의 직접 해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 상황 관련이나 자녀 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 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더군다나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하여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의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한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저 곽상도 의원 방법이라든지 그 학적 기록부 부분은 우리가 뭐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다 아니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태국으로 온 가족이 이주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약간은 왜 갔을까 의아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문다혜 씨가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 영상 편지까지 보내서 이 나라에 그대로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번 그 얘기를 듣고 관련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아빠, 저는 아버지께서 정치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아빠가 저 어렵고 힘든 길을 가지 마시길 바랬어요. 하지만 5년 전 대선이 끝난 직후 저는 후회했습니다. 전업맘도 워킹맘도 그리고 아빠들도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저와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동남아로 가족이 전체가 이주를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은 대통령 가족이 이주를 하면 경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문을 갖는데 최 교수님 네. 그 전직 대통령들 중에서도 사실은 자녀들 중에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현직의 부모님이 계실 때, 대통령이실 네. 때, 이 외국에 나왔던 그런 사례가 적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청와대에서 그걸 밝혔어요. 네. 9건이라고. 네, 네, 그러니까 9건이 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고요. 네. 3분이 있었고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노재현, 노세영 2분도 가셨고요. 외국에 계셨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도 2분이 그 자녀분 중에 2분이 가셨고요. 그리고 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2분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이제 외국에 가서 살았죠. 그러니까 저 때도 이제 청와대 경호실에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법률적으로 정해져 그럼 있는. 경호관이 가서 집도 구해야 될 테고 그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 재반 비용 같은 것도 뭐 다 그런 들어가니까. 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하겠죠. 네. 경호에 관련된 것만 부담을 할 거예요. 이건 저분들이 가서 생활하는 생활비라든지 뭐 집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경호처에서 집을 구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네. 그러나 경호에 관련된 예를 들면 대통령 가족이 만약 위험에 처하면 그게 대통령의 부담이 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법률의 청와대 경호처에 그런 네.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 따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네. 저는 그거는 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경호처에서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 가족이 외국에 있을 때 그걸 경호하는 문제, 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족이라도 개인 사생활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가족이 공인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대통령 가족은. 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의 가족이 만약에 예컨대 이제 이런 노소영, 노재현 씨 같은 분들 여기에 사시고 이럴 때 그분이 뭘 했는지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조사해서 뭐 밝히고 이러진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들은 근데 다 뭐 했는지 언론엔 다 낙인 났었죠. 그러니까 그건 네, 낫죠.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왜 의무적으로 밝혀야 된다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가 밝히고 있는 거 무슨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 순전히 개인적 추측이라면 직업 때문에 갔을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직업 때문에. 뭐, 이거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청와대 밝힌 게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러면 부모가 외국에 가면 당연히 자녀는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미성년자 아니면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곽상도 의원은 물론 의혹 차원에서 얘기했지만 네. 마치 교육 문제가 있어서 교육을 때문에 갔다고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경제 활동,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갔다고 이렇게 추측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김주영 의원님 옛날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근무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아까 저희가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3명 중에서 2분 같은 경우에 김홍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신병 치료 때문에 미국에 몇 번을 가셨고 한 네. 번 가면 막 4, 5개월씩 머물고 이런 기간에도 저 경호가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김홍걸 전 의원은 아니시고 김홍걸 씨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당시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경호가 이루어졌고 노건우, 노정현 두 남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계속 유학을 하는 바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경호가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체로 유학 내지는 신병 치료 뭐 이런 목적이지 뭔가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 사례 같아요. 처음 있는 사례로 보여지죠. 그리고 네. 이제 사실은 대통령 자녀들이 해외 체류하고 이런 것들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경호에 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부수적인 하고요. 문제, 그리고 네. 그건 당연히 또 그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곽상도 의원이 문제 제기할 때 꼭 이 초등학생의 이 손자의 이 학적부까지를 들먹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가?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 문제 제기하거나 또 의문에 대해서 물어보는 방식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주설이 있는데 설명해 달라라는 그런 정도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네. 초등학생이 학적부 얘기를 한다거나 또 아까 우리 조 부대변인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200억 지원설 그건 또 아닌 걸로 또 보도가 되기도 했죠. 네. 그래서 그런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또 문제 제기하는 것 이거는 그런 방법에는 민주당이 뭐 그렇게 대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리 고발이죠. 그런데 문제는 저는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친구 사이에 또 이웃 사이에도 어디 해외로 간다고 하면 네. 그래 무슨 일로 가지?
라고 물어보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촛불 정권이라고 그 주장하고 있고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네. 대통령 따님이 가족이 해외로 이주를 했는데 국민들이 왜 갔는지를 모른다? 그리고 그냥 불법은 아니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고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이 정권이 지향하는 바와 맞지 않는 태도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상식에 부합하는 질문이죠. 네. 합리적인 질문이고 네. 왜 갔을까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 그 궁금해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네. 청와대 대변인의 답변은 조금 지나치게 곽상도 의원에 대한 이 문제 제기 네. 그리고 국민에게는 조금 더 친절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강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일단 저 김유정 의원 말씀 저는 동의하고요. 네. 국민에게 밝혀야 된다는 건 뭐 그렇게 딱 봅니다. 근데 다만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 청와대 대야 창고가 이제 막혀 있구나. 대야창. 예, 그러니까 정치가 완전 실종된 상태다. 왜냐하면 네. 저는 기본적으로 김유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에게 밝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궁금해요. 왜 온 가족이 가지? 이게 아니, 문제 이래저래 없으면 되니까. 그냥 다 왜 갔는지 뭐 그쵸. 구제원으로 갔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다만 대통령 자녀도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이런 문제를 갔습니다. 밝힐 수 없는 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야당 청와대 정무라인에서 네. 야당 원내대표 만나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갔는데 법적인 문제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거 개인 사생활이니까 이거 어떻게 네. 우리가 오픈시키냐. 그들도 가족 사생활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듣고 야당의 원내대표나 곽상도는 어제 청와대가 찾아왔는데 이런 겁니다. 국민 여러분 합니까? 못해요. 그 순간 역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야당과의 물밑 대화를 통해서 이걸 좀 마무리 질 수 있는데 그건 완전히 막혀있고 김의겸 대변인 나와가지고 야 아무 잘못 없는데 니들은 왜 그래? 라고 이렇게 강하게 또 받아쳐버리면 네. 이게 계속 악순환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정부도 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게 취임 일성도 야당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정치를 복원하겠다 이런 취지의 어떤 취임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언론과 정치가 완전히 막혀 있다는 거죠. 크게 증폭이 안 되고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을 물밑 대화를 통해서 크게 안 되는 거 이게 좀 저는 아쉽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 태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보냈을까? 태국까지 가서. 조부 대변인 그냥 왜 갔는지 그냥 명쾌하게 설명하면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정상적인 생활이면? 네,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네. 네, 이거를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야당이 국민한테 이걸 궁금해 해달라고 막 부추기는 것 같아요. 네, 사생활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대통령님의 아들인 문준용 씨가 대학생 때 네. 친구들한테 아버지가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근무할 때 그냥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문준용 씨의 아버지가 그냥 청와대 청소부인 줄 알았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걸 이렇게 과시하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뭘 특혜를 누리거나 이런 스타일의 자제분들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이 문다혜 씨도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공인으로 살기가 어려운 점이 너무 많을 거예요. 이 남편분도 지금 이런 가짜뉴스 도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해도 뭐 그게 특혜가 아닐까 이런 의혹의 눈초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해외에서 국제학교를 갔다 이것도 그래서 학교를 선정하는 거에도 되게 신중하게 결정을 했을 겁니다. 아마 어떤 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또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걸 갖다 비난하고 가짜뉴스가 네.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 자녀의 그 자제들 대통령님의 자제들이 이 해외 이주한 게 그 법적으로나 뭐 전혀 문제가 없다 하니까 그걸 믿고 이 네. 사생활 좀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